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근성을 통해서 여러분의 수학과 인생을 바꿔드리는 나티브의 수학 선생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021학년도 6월 평가원 수학 영역 나형의 주요 문항을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점 문제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우리 선생님 강의를 듣는 친구들은 그냥 기억은 기출 수학이 근성의 연장선상이라 봐도 무방할 겁니다. 자, 출발하겠습니다. 14번부터 가보겠습니다. 수열 A에는 A1은 1이고 모든 잔수 N에 대해서 이렇게 식이 3개가 주어졌습니다. 그랬을 때 A11, A12, A13의 값은 자 4점짜리 문제였습니다. 여러분들 어렵지 않죠? 실수를 줄여나가면 좋은 기회가 오겠구나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자, 선생님이 수열에서 우리 친구들에게 가장 강조한 기술이 뭡니까? 바로 축차 대입이라는 기술입니다. 많은 친구들이 이 기술을 통해서 수학의 점수를 올려가고 있어요. 축차 대입 다른 말로 하면 뭐죠? 맞습니다. 발견적 추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발견적 추론. 발견적 추론. 정말 중요한 능력입니다. 그렇죠? 발견적 추론인데 자, 이거 가봅시다. 어떤 친구라면 이렇게 한 친구 있을 거야. n에다가 1 넣고 1 넣고 1 넣고 해서 찾아낸 친구가 있을 겁니다. 수학 문제를 풀 때 시간이 부족했던 친구들은 틀림없이 분석을 해봐야 돼요. 자, A11입니다. A11. A11 주어진 문제에서부터 역추론해 볼게요. 그랬더니 11이라는 것은 n에다가 여기 n에다가 얼마를 넣으면 되겠어? 그렇죠. n에다가 4를 집어넣었더니 A11이 나와요. 축차 대입입니다. 집어넣어요. 그랬더니 n에다 4를 넣었던 A11은 2A4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대입한 친구들도 있을 거란 말이야. 거꾸로. 근데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거야. 그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잊지 마. 틀린 문제는 반드시 PR. 오답이 아닙니다. PR 하세요. 그럼 반드시 좋아하죠. 현장에서요, 1등급 찍는 아이들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됐어요? A11이야. 그럼 A4야. A4는 다시 n에다 여기 있죠? 1 집어넣으면 A4라는 거, A 네 번째 항은 이 A4라는 것은 A1 플러스 1이 되고 계속 발견적 추론 찾아가는 겁니다. A1이 1이니까 얘는 2가 될 것이고 여기다 2를 집어넣었더니 A11은 5가 됩니다. 이제 끝났죠. 그렇죠? 시험장에서 압박감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지금 훈련하는 거야. 이렇게. 그렇죠? 그 다음에 A 얼마입니까? A 12항을 찾아볼게요. 12번째 항이라는 거는 자 이렇게 왔죠. 그렇죠? n에다 4를 넣었더니 A12는 마이너스 A4 플러스 2잖아. n에다 4를 넣으면 A4가 얼마였어요? 2입니다. 그러니까 A12는 마이너스 2 플러스 2에서 0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끝. 자, 이제 A13을 찾으면 되는데 A13번째 항은 13번째 항이라는 것은 자 보십시오. n에다 4를 넣으면 됩니다. 그렇죠? 그때 얼마야? A4 플러스 1이잖아. 자, A4 얼마입니까? 2죠. 2 더하기 1, 3. 오, 이렇게 쉽게 풀려요. 아마 시험장에서 이 압박감 때문에 이 문제에서 헤맨 친구가 있다면 이런 훈련을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문제에 주어진 답은 5 더하기 0 더하기 3에서 8이 됩니다. 그렇죠? 끝나고 나서 별거 아니네. 그거 안 됩니다. 시험장의 압박감은 달라요. 선생님 제자 중에 한 친구가 상원학교를 준비하는 친구가 있어요. 이과 친구인데 이번 시험에서 무슨 짓을 했냐면 20번 문제에서 시간을 다 써버려가지고 주관식 다 찍었어요. 26번부터 30번까지 다 나갔습니다. 그래서 3등급 나왔어요. 아쉽게 3등급 나왔어. 1등급도 찍을 수 있는 애였는데 이런 일이 이번에도 있었어요. 학생들은 말을 잘 이렇게 듣지 않죠. 선생님이 누누이 말합니다. 문제가 남느냐 내가 남느냐. 도전 골든벨이 아니에요. 100% 문제가 남아요. 주어진 100분 안에 풀다 보면 분명히 문제가 남지 여러분이 남지는 않습니다. 그럼 무슨 뜻이죠? 지금부터 시간 관리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시험의 대비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 별표 치고 마지막에 푸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이 문제 풀다가 꼬였어. 근데 이거 끝장 볼 거야 하면서 넣다 보면 여기서 시간 잡아먹으면 뒤에 문제는 손도 못 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훈련 지금 잘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15번입니다.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속도 VT가 마이너스 4T 플러스 5이다. 시각 T는 3에서 점 P의 위치가 11일 때 T는 0에서 점 P의 위치는 아마 선생님의 수의근이나 기은 강의를 들어본 친구라면 이 얘기 참 많이 합니다. 선생님이 수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공식이다. XT. 얘는 X0 플러스 인테그럴 0부터 T까지 VT DT다. 수학에서 가장 중요한 공식이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얘가 4점이었어요. 뭐죠? 수직선으로 위로 움직입니다. 수투 문제가 되겠죠? T초의 위치는 X0, X0. 학생들은 이 처음 위치를 우습게 합니다. 처음 위치 중요해요.
x0 플러스 인테그럴 0부터 t까지 vt dt입니다. 그러니까 문제에서 구하는 건 t는 0에서 점 p의 위치, 즉 x0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자 x3, 3에서 위치가 뭐냐면은 x0 플러스 인테그럴 0부터 3까지 속도를 적분합니다. 마이너스 4t 플러스 5dt야. 됐죠? 이건 변이야. 자, 9월달에 뭐가 나올 수 있다? 이 문제에서 변형돼서 나오는 건 이동거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움직인 거리. 지금 얘는 뭐냐면 여러분 이 문제 풀면서 변위, 위치의 변화량과 움직인 거리, 이동거리의 차이점을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되고 이렇게 분석해야 됩니다. 됐죠? 됐어? 그럼 x0, x3라는 게 x0 플러스 적분합니다. 바로 가요. 마이너스 2t의 제곱 플러스 5t가 될 것이고요. 그 x3, 3일 때의 pH가 11이니까 얘는 x0 플러스. 끝났어. 마이너스 18. 그렇죠? 바로 갈게. 마이너스 18 플러스 15. 0 집어넣으면 0입니다. 여기서 시간 낭비 안 씁니다. 바로 가요. 마이너스 3이죠. 따라서 x0라는 것은 14 이렇게 나오게 되어서 15번의 정답은 4번이 됩니다. 됐죠? 이렇게 접근하는 거야. 자, 16번. 자,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요? 맞습니다. 제가 그랬죠. 수학이 약한 친구들, 이제 정시에서 승부를 보려고 하는 친구들은 처음에 수학이 약해 막 4, 5등급 나올 친구는 축차 대입만 해도 2등까지 뜁니다. 2, 3등급 언저리까지 무조건 돼요. 발견적 추론입니다. 한 개의 주사위를 2번 던져서 나오는 문의 수를 차례로 A, B라 할 때 절대값 A-3 더하기 B 빼기 3이 2이거나 A는 B1일 확률입니다. 즉 P, A 합비라는 것은 이 공식, 이 문제의 원리는 이거죠. PA 플러스 PB 마이너스 PA 교비입니다. 우리는 합의 법칙이라 부르죠. 그럼 보세요. 먼저 절대값 A 빼기 3 더하기 절대값 B 빼기 3이 2가 될 확률을 찾습니다. 그럼 이때 뭐 할 거예요? 축차 대비입니다. 별게 없다니까. 주사위 2개를 던졌을 때 나오는 모든 경우의 수는 36가지. 이거 어렵지 않죠? 모든 경우의 수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럼 A랑 1 집어넣을게요. 1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절대값 1 빼기 3, 2입니다. 얘가 2니까 A가 1이면 B는 뭐밖에 안 돼요? 3밖에 안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절대 어렵지 않아요. 이번에 평가원 선생님들 너무 감사드려야 돼. 문과 친구들에게 희망을 줬잖아. 그래서 A가 2입니다. A가 2면 2 빼기 3, 1입니다. 그럼 B가 나올 수 있는 게 여기서 뭐가 나와요? 그렇습니다. B가 2 또는 B가 4가 나오는 겁니다. 축차 대입. 자, A가 3입니다. 시험장에서 저도 이렇게 풀었습니다. A가 3이에요. 그러면 B가 될 수 있는 건 뭐예요? 1 또는 뭐가 돼요? 5가 되겠죠. 왜? 절대값이니까. 그죠? 자, A가 4입니다. A가 4. A가 4면 1이 되니까 그렇죠. B는 2 또는 B는 뭐가 되겠어? 5가 되겠네요. 됩니까? 자, 또 A가 5입니다. A가 5면 B는 뭐밖에 안 돼요? 그렇죠. 3밖에 안 됩니다. 돼서 그러니까 자 보겠습니다. 4 빼기 3. 그렇죠? 이게 5가 아니라 이게 4입니다. 4. 그렇죠? 이 4. 그러면 자 모든 경우의 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PA가 36분의 자 PA를 뭐라고 할 거야? 36분의 8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절대값. 그럼 PB는 뭐가 되냐면 뭐가 됩니까? A하고 B가 같습니다. 얼마죠? 36개 중에 몇 개야? 6개. 이 공식에다 넣으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런데 중복된 게 있잖아요. 뭐죠? A, B가 같은 거. 또 하나 있죠? 2개. 따라서 주어진 문제 답은 어렵지 않죠? 아마 여기까지 풀 때 많은 친구들이 15분 안팎에서 끝냈을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주어진 확률은 36분의 8 더하기 36분의 6 마이너스 36분의 얼마? 2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36분의 얼마 돼? 12가 돼서 정답은 3분의 1 이렇게 나오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죠? 좋습니다. 계속해서 17번 문제 갈게요. 보세요. 이 문제가 뭐다 고민할 이유가 전혀 없죠. 우리 전부 다 이거 교과서에도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무슨 문제집에도 이와 관련된 문제는 있었다라는 거야. 이해되죠? 자, 이거 뭡니까? 그렇습니다. 자, fx가 뭐야? 4x 세제곱일 때
얘가 핵심이잖아. 얘가 이꼴 뭐? K. 재기적용법이라고 했죠? 4x제곱 플러스 KX. 선생님 그걸 아삭각이라고 그래. 이 K만 찾으면 F1이 무엇이죠? 4 플러스 K거든. K 찾는 거잖아. 정적분은 결과치가 뭐야? 이건 수란 말이야, 수. 자, 그래서 어려운 얘기 안 합니다. 해설 강의에서. 자, 맥만 잡아주는데 K만 찾으면 돼. 다시 재기적용법. 돌고 돈다는 얘기죠. 인테그럴 0부터 1까지 FT라고 하면 4T의 세제곱 플러스 KT의 DT가 되는 겁니다. 끝, 됐어요. 그렇다면 얘는 뭐가 돼? 불러봐, 시작. K는 T의 4제곱 플러스 2분의 1 KT의 제곱이라니까. 자, 여러분 희망 가지세요. 문과 친구들 이렇게 된다니까. 돼? 아무것도 아니잖아. 자,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K는 1 플러스 2분의 1 K가 될 것이고 이항시켰더니 2분의 1 K가 얼마 돼? 1 되면서 따라서 K는 얼마? 2 됩니다. 2. 그렇죠? 그러니까 F1은 K가 2니까 4 플러스 2에서 정답 얼마? 6 이렇게 된다니까. 할 수 있어요. 오케이? 굿. 17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 18번은 문과이과 공통문제인데 이걸 어떻게 풀까요? 아마 많은 친구들이 공차가 2인 등차수열 AN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SK가 마이너스 16, SK 플러스 E가 마이너스 11을 만족하는 자연수 K에 대해서 A2K 값을 막 했을 때 아마 합의 공식을 써가지고 접근한 친구들은 많이 꼬였을 겁니다. 근데 봐. 합이 주어졌을 때 일반항 떠올려봐! 아는 승 마이너스 승어. 이 문제의 핵심 키워드는 A에는 Sn-S, n-1입니다. n이 몇 항 이상일 때? 2항 이상일 때. A1은 S1입니다. 얘의 변형식이에요. 여러분, 문과 친구들도 가형에서 수원과 확통의 문제는 풀어보셔야 됩니다. 알겠죠?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해보셔야 돼. 이과 21번 문제가 로그하고 이 수열의 한 문제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할 수 있어. 자, 그러면 얘는 뭐냐면 SK 플러스 E 마이너스 SK가 되겠죠. 그렇죠? 그랬더니 걔가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6이 되는 거야. 그랬더니 얼마 돼? 플러스 4가 됩니다. 그렇죠? 그럼 이 공식이 왜 나왔죠? 얘가 그렇습니다. SK 플러스 2에서 SK를 빼고 나면은 AK 플러스 2 더하기 AK 플러스 1 이렇게 남게 되는 거야. 이렇게 가야지. 됐어?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저는 이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문제 공차가 얼마라고 했죠? 입니다. 등차수라면 떠올려봐! A와 D에 관한 식, 초항과 공차에 관한 식.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A, K 플러스 2항이라는 것은 A, K 플러스 1에다가 2를 더해 준 겁니다. 왜? 공차가 2니까요. 됐어? 그럼 여기다 대입했더니 뭐가 되냐면 자, A, K 플러스 1 더하기 2 플러스 A, K 플러스 1 이꼴 뭐가 돼? 4가 되겠죠. 이 식에다 집어넣은 겁니다. 그랬더니 깍 놀라운 일이 발생하죠. 2배의 AK 플러스 1이 넘겼더니 2가 되면서 A의 K 플러스 1항이 얼마 됩니까? 1 되는 거야. 와우. 되죠? 그러면 A의 K 플러스 2항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3이 되겠다. 그쵸? 자, 수열 떠올려보! 아까도 말했습니다. 뭐요? 촉차 대입, 발견적 추론입니다. 1, 3이에요. 그런데 얘가 SK가 마이너스 16입니다. 그러면 얘를 나열해 보면 1, 3인데 그 다음 마이너스 1. 그렇죠? 자, 여기서 나열 1, 3이었어. 그 다음 5, 7 이렇게 되겠다. 그럼 이전에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7 이렇게 되겠지. 합 자체가. 끝. 그랬더니 여기까지 합이 여기까지 얘를 자, 이 합이 마이너스 16이 되죠. S4가 마이너스 16이 돼. 축차 대입, 발견적 추론. S 얼마가 S6이 마이너스 12가 되는 거야. 끝. 됐어요. 나열하라고요. 나열, 수열. 수열의 정의가 뭐죠? 일정한 규칙에 따라서 수를 나열해 놓은 게 됩니다. 그러니까 A 사항이 마이너스 1이잖아. 사항까지 합이 마이너스 16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오케이. 우리는 찾았어. K가 얼마라는 걸 4라는 걸 찾았잖아요. 됐죠? 문제에서 구하는 거 A2K야. A8입니다. 8. A8. 2항, 2항, 3항, 4항, 5항, 6항, 7항, 8항. 정답 얼마? A8은?
7 이렇게 쉽게 풀 수 있어요. 어려운 공식 쓰는 걸 전 좋아하지 않습니다. 확률과 통계도 마찬가지고요. 수투도 마찬가지고 노래하는 수학 강사. 전부 다 개념을 드립을 칩니다. 이번에 현장에서 해설 강의를 했을 때 놀라운 일이 발생했죠. 이제 학생들하고 하는데 뭐 하니까 대답을 하는 친구들이 나와요. 걔들 점수 다 잘 나왔어요. 이제 여러분 차례란 말이야. 생각하란 말이야. 수학은요. 한 개념만 떠오르면 문제 풀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요거 찾아냈죠. AK 플러스 1, 그 다음 3이겠네. 그런데 얘가 합이 이렇게 됐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오케이. 수열이란 말이야. 수열! 정의대로 갑니다. 일정한 규칙에 따라서 수를 나열해놓은 거 됐습니다. 그래서 정답 몇 번 되죠? 2번이 되겠고요. 자, 19번이야. 여러분 기획은 들었던 친구, 선생님 강의 들었던 친구, 죄송한 얘기지만 안 배운 문제가 있던가요? 없습니다. 다 됩니다. 1등급 나온 친구가 30번 문제를 하나 틀렸는데 다 풀었는데 숫자 실수했대. 그냥 속상해 죽겠어. 근데 괜찮다고 했습니다. 다음에 잘하면 됩니다. 자, 19번입니다. 방정식 하면 선생님 키워드를 좋아하거든요. 얘는 뭐야? 수투 문제죠. 실근의 개수입니다. 수학에는 두 개의 날개가 있습니다. 기하와 대수. 아마 선생님 강의 듣던 친구들은 두 날개면 기하와 대수. 다 말합니다. 방정식이야. 미분해서 이꼴 뭐? K. 이꼴 K. 뭡니까? 상수예요. 그렇다면 이 문제는 이꼴 A가 돼서 A 이꼴 마이너스 2x 세제곱 마이너스 6x 제곱 이렇게 식을 바꿨을 거예요. 그래서 수학에는 두 개의 날개가 있다. 기하와 대수. 그래서 y 이꼴 a는 얘는 무슨 함수야? 상수 함수가 될 것이고 우리는 얘 그래프를 그릴 것인데 fx 이꼴 마이너스 2x 세제곱 마이너스 6x 제곱의 그래프를 그릴 겁니다. 이 그래프를 그릴 거야. 그랬을 때 제한된 범위 안에서 x가 마이너스 2와 2 사이에서 서로 다른 두 실근 교점을 두 개 갖게 하는 정수를 찾을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시라니까.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 할 수 있어요. 여태까지 19번까지 걸릴 문제가 있습니까? 없다고요. 이해돼요? 어떤 선생 강의를 들어라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맞는 강의를 듣고 이해와 반복을 하면 여러분 충분히 1등급 맞을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라는 얘기예요. 자, 보겠습니다. 얘 그래프 그리려면 미분 칠 거야. f-x는 마이너스 6x 제곱 마이너스 12x가 될 것이고요. 그럼 마이너스 6x 곱하기 x 플러스 2 이렇게 됩니다. 선생님은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얘가 무슨 그래프냐면 R이랑 그래프. 3차 함수 극값이 있을 때 R이랑 이렇게 합니다. 그랬을 때 x가 이게 얼마입니까? 그렇죠. 이렇게 되니까 x가 그렇죠. 마이너스 6x 제곱 마이너스 12x x가 마이너스 2일 때고 이때가 얼마입니까? x가 0일 때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자 찾아볼게요. 이 그래프를 찾았을 때 F0은 얘는 0,0이 될 것이고요. x에다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F-2가 될 텐데 마이너스 2를 집어넣을게요. 16 마이너스 4, 24 해서 얘가 마이너스 8이 됩니다. 즉, 이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8이 됩니다. 그죠? 자, x에다 2를 집어넣겠습니다. F2 했더니 그 값은 얼마가 될까요? F2 했더니 마이너스 얼마? 16 그냥 마이너스 24에서 마이너스 40 이렇게 됩니다. 한참 아래 2, 그렇죠? 마이너스 40이 됩니다. 제한된 변역이니까 이 범위 안에서만 생각하면 돼요. 됐습니까? y 이꼴 a입니다. a야. 이렇게 되면 실근 하나입니다. 언제부터? 그렇죠. 여기서부터. 서로 다른 두 실근이니까 a가 마이너스 8, 마이너스 7. 그런데 0은 돼, 안 돼? 안 됩니다. 0은 접한 거야. 안 돼. 따라서 a는 마이너스 8은 되고요. 0은 안 됩니다. 이렇게 풀면 돼요. 따라서 정답 몇 개입니까? 8개 나왔죠. 끝. 희망 가지시라고요. 19번 문제까지 걸리는 문제가 전혀 없었을 겁니다. 이렇게 접근해요. 자, 20번입니다. 문제 보면은 20번이 이제 문이과 공통 문제인데, 많이 맞았어요. 괜찮습니다. 자, 선생님이 이런 얘기 합니다. 경우의 수하고 확률, 나랑 공부하는 친구, 저랑 공부하는 친구들은 아마 소리 지를 겁니다. 뭐죠? 분배스! 분류해라. 배반 사건은 더해라. 스토리를 만들어라. 분배스. 분류해라. 배반 사건은 더해라. 스토리를 만들어라. 그게 기본 원칙입니다.
자, 20번 문제 가볼게요. 주머니에 숫자 1, 2, 3, 4가 하나씩 적혀있는 흰 공 4개와 검은 숫자 3, 4, 5, 6이 적혀있는 검은 공 4개가 들어있습니다. 이 주머니에서 임으로 4개의 공을 동시에 꺼내는 시행을 합니다. 이 시행에서 꺼낸 공에 적혀있는 수가 같은 것이 있을 때 꺼낸 공 중 검은 공이 2개의 확률. 뭐뭐 했을 때 뭐뭐 할 확률. 이거 무슨 문제야? 이게 조건부 확률이라는 걸 모른다면 이 문제 풀 수 없겠죠. 조건부 확률이야. 이 조건부 확률의 풀이법은 1번이 정의고, 정의, 표를 그리고 별 플러스 다를 유예라. 선생님이 늘 이 얘기를 합니다. 이게 조건부 확률의 풀이법이야. 그랬을 때 이 문제 봤을 때 P, A, 바, B라는 것은 P 무엇분의 B분의 PA 교비가 됩니다. 그러니까 주머니 속에서 8개 공에서 4개를 꺼냈을 때 자, 분배수가 기본입니다. 분류해야 돼. 같은 숫자가 적혀 있대요. 그럼 이게 분류를 합니다. 둘 다 뭐가 될 때? 둘 다 3이 될 때가 있을 거야. 둘 다 3. 그렇죠? 검은 공과 흰 공이 있는데 3이 될 거, 둘 다 4가 될 때가 있고 어떤 케이스가 있을까? 둘 다 3, 3과 4, 4를 동시에 뽑는 케이스가 있을 거예요. 이겁니다. 자, 그럼 얘는 어떻게 할 겁니까? P, B 사건 정의로 접근하겠습니다. 8개에서 4개를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잘 봐. 나눴습니다. 분배수야. 검은 공 3, 흰 공 3을 뽑았어. 이미 얘는 뽑혔어. 그럼 나머지 6개에서 몇 개를 뽑으면 돼요? 2개를 뽑으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돼. 뭐죠? 3, 3, 4, 4. 검은 공 4, 흰 공 4를 뽑는 경우는 따로 있기 때문에 빼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지금 분모 찾는 거야. 얘가 뭐가 되겠어요? 검은 공이 3, 흰 공이 3이 나오는 확률입니다. 되죠? 그리고 경우의 수도 접근해도 돼요.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야. 검은 공이 4, 흰 공 4가 나오는 건 8개에서 4개를 뽑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게 고배 법칙이죠. 검은 공 4, 흰 공 4 이미 뽑혔어. 그럼 나머지 6개에서 2개를 뽑는데 3, 3, 4, 4는 중복되니까 뺀 거야. 되죠? 이렇게 한 거야. 자, 그 다음에 3, 3, 4, 4는 8개에서 4개를 골랐을 때 4개의 공을 꺼냈는데 3, 3, 4, 4가 나온 게 한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접근해도 돼요. 얘는 몇 가지야? 14가지. 얘도 몇 가지? 14가지. 얘도 몇 가지? 한 가지. 이게 분모가 되는 겁니다. 어떤 경우? 검은 공, 흰 공 같은 숫자가 들어있는 공을 꺼낼 확률이야. 됐죠? 이게 되는 거야. 자, 14, 14, 1이 됐습니다. 여기까지 파트 1이 끝나서 분모가 해결됐습니다. 그런데 분자가 뭐냐면 꺼낸 공에 같은 수가 있는데 검은 공이 2개일 확률이야. 그렇죠? 이번에는 뭐냐면 검은 공 3, 흰 공 3인데 검은 공이 몇 개 있어야 돼? 2개. 검은 공을 2개 뽑는 경우의 수가 되겠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모는 뭐가 되겠어? 8시사야. 선생님이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8시사 중에 이번에는 뭐냐면 검은 공 3, 흰 공 3은 뽑혔는데 여기서 검은 공이 2개 나왔어. 검은 공 하나 뽑았죠. 나머지 공 중에서 검은 공이 하나 나와야 돼요. 그럼 나머지 저절로 하나는 흰 공이 하나가 되겠죠. 여기서 조심해. 그럼 뭐야? 3C 1. 3개 중에 하나, 3개 중에 하나 하는데 빼기 얼마? 1 이렇게 해줘야지. 1은 왜 하죠? 맞습니다. 3, 3, 4, 4가 될 때 이때 빼주는 거야. 이 생각하는 게 중요해. 차분하게 나눠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간단히 한 다음에 우리 현장에 있는 친구들은 14가지 총 개수 29개 중에서 만족하는 거 딱 하면 돼. 근데 이렇게 하면 잘하는 애들이 이해하는데 아주 훈련이 덜 된 친구는 이해를 못 하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는 거야. 자, 나누는 겁니다.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20번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자세히 하는 거야. 그러니까 검은 공 하나, 흰 공 하나인데 중복되는 케이스. 둘 다 4, 4 나온 거 하나를 빼줬고요. 마찬가지로 4, 4, 4, 4. 세 번째 뭐였어? 3, 3, 4, 4. 얘가 가장 중요한 케이스가 되겠죠. 얘 때문에 이제 문제가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러면 자, 4, 4가 나왔을 때 4, 4를 뽑았어.
검은 공과 흰 공이 4를 뽑았을 때 검은 공 하나, 흰 공 하나는 얘는 뭐야? 3C, 검은 공 3개 중에 하나, 흰 공 3개 중에 하나, 빼기 1. 빼기 1은 어떤 케이스야? 4, 검은 공 4, 흰 공 4. 중복되는 케이스가 되는 거죠. 그리고 얘는 다시 또 얼마야? 8C, 4분의 얼마 되겠어? 1이 되겠죠. 지금 이 케이스가 뭐가 되는 거야? 이렇게 나눠주면 돼. 분배스 했을 때가 PA 교비가 되는 겁니다. 물론 학생들 중에서는 요 분모를 계산할 수도 있겠지만은 선생님 바로 가겠습니다. 우리가 찾는 이 확률은 PA와 B는 8C 4분의 자 이거 더해 14 더하기 14 더하기 1분의 이게 분모야 PB분의 PA 교비 동시에 만족시키는 거. 얘도 뭐야? 8C 4. 선생님 계산 안 했죠. 왜? 어차피 서가 하시거든. 약분되거든. 8 30 더하기 30 빼기 1 8 더하기 1 이런 분수 번분수 이렇게 됩니다. 정답 얼마 되죠? 29분의 얼마 되겠어? 17 이렇게 풀었어요. 조건방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하고 공부한 친구도 이렇게 했어요. 어떻게? 14개, 1개. 얘가 분모, 얘가 분자 이렇게 중간에 좀 많이 생략을 하는데 여기 어려워하는 친구들은 다시 조건방출을 정리하면서 나누는 게 중요하다. 분모와 분자를 서로 구분하는 훈련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0번의 정답은 29분의 17이 되겠습니다. 3번이죠? 됐어. 자, 계속해서 21번입니다. 예, 우리 비슷한 문제를 많이 풀어봤습니다. 우리 친구들 기억은에서도 해봤고 풀어봤는데 선생님이 이런 얘기했어. 야, X1, X2 이거 보면 벌써 기울기 떠오르고 막 그랬을 거야. 이때 2X 나왔을 때 떠올려 뭐? 모는 종이. 선생님이 이 문제를 모는 종이를 그리라고 그래. 이와 비슷한 문제 있습니다. 근데 얘를 기울기를 비교하거나 그럴 때는 가능하면 다 그런 건 아니야. 이것도 구분할 줄 알아야 돼. 가능하면 모는 종이를 그려보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러면 문제가 좀 더 쉬워져요.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2. 얘를 안 그리고 접근하잖아. 얘를 안 그리고 접근하면 그래프가 왜곡될 수가 있어요. 선생님은 이런 문제를 격자점 문제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렇죠? 격자점을 그리는 이유가 패턴 찾으려고 하거든. 그럼 이거 왜 격자점을 그리냐? 봐. 이게 X축이야. 우리 기억은행 가면 이와 비슷한 문제에 선생님이 모는 종이로 해서 답을 찾는 훈련을 많이 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왜 그러냐면 y꼴 먼저 마이너스 2x 플러스 2라는 건 꼭지점이 0,2고요. 그렇죠? 21번 문제를 이렇게 풀어버립니다. 물론 이과에서도 이 문제가 있어요. 이과에서는 18번으로 존재하죠. 이 x제곱이 뭐가 되면서 2가 되죠. x제곱이 1 되니까 얘가 정수가 나와서 그렇죠? 얘가 얼마야?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 되면서 이 이차함수가 이런 모양이 된다는 이렇게 이런 모양 좀 뾰족하게 이런 모양이 되는 거야. 근데 그래프를 막 펑퍼짐하게 그리고 하면 여러분 그것 때문에 여러분 기울기나 이런 걸 판단을 못 해요. 그래서 다시 로그라든지 지수가 나와서 이렇게 기울기가 나오면 떠올려 뭐? 모는 종이 격자점을 그리는 훈련 하세요. 자, 그런데 y는 2x제곱이라는 건 얘는 0,1 지나고요. 1,1을 지나는 이런 그래프가 되죠. 그렇죠? 이게 y는 2x가 되겠어. 이렇게 21번 문제. 그러니까 선생님이 아예 정해주기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21, 29번에서 자 문과에서 그래프가 나오면 모는 종이를 그려라. 모는 종이 이렇게 합니다. 그랬을 때 보세요. 만나는 교점이 있는데 그 교점이 얘가 x1이야. 얘가 x2입니다. 그렇죠? 그럼 얘가 뭐였어? 얘가 y1. 얘가 뭐야? y2. 이렇게 하면 돼요. 되죠? 아마 이 문제는 기억에서 선생님이 얘기 많이 하거든. 이 x2가 갑자기 2분의 1보다 크대. 자, 이런 문제를 우리가 뭐라고 하죠? 합답형 문제라고 합니다. 기억, 니은, 디귿, 그느드 문제라고도 하고 합답형 문제인데 이런 문제를 접근할 때는 먼저 확장형 구조를 갖는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알겠죠? 자, 출발해. 결과론적인 게 아니라 이렇게 가르쳤어. 그 증거는 여러분 강의를 보시면 알 겁니다. 그렇죠? x2라는 거는 얘 x좌표인데 선생님 결론! 2분의 1 있지? 얘가 기억에 있을 때는 얘를 같이 첫 번째 x로 접근하세요. 결론까지는 거예요. 근데 얘가 디귿쯤에 있을 때는 얘가 디귿쯤에 있지? 그럴 때는 얘가 다른 값, y 값으로 접근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y 값으로 접근될 때는 이거는 어려운 문제야. 많이 틀려. 근데 기억은 그랬지. 선생님이 확장형 구조, 그느드, 합답형 문제 할 때 얘가 2분의 1이라는 게
x 좌표로 먼저 접근해봐. 그런데 해결이 안 나? 그럼 얘를 y로 볼 줄 아는 훈련을 해야 돼. 이 그래프 문제니까. 틀림없이 수능에도 나오겠죠. 그러면 얘가 x좌표라고 하면 x2라는 것은 뭐냐면은 자 이렇게 할게요. 얘를 y는 ex를 fx라고 놓을게요. 선생님 그렇게 노는 거 좋아하니까 y는 뭐야 2x제곱을 fx라고 놓을게요.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1을 gx로 놓을게요. gx 이렇게 놓는 건 대수 이름을 간단하게 해서 이 패턴을 찾으려고 하는 거야. 되죠? 그랬더니 fx2랑 누가 같다라는 거야? gx2야. 그쵸? 예전에 문제 분석한 거 중에서는 지수와 막 다항함수 합성했는데 요 교점 찾았는데 정수로 나오는 문제들도 있었어. 근데 얘는 안 된단 말이야. 안 돼. 그거 못 찾아. 연립해서 안 되니까 이렇게 돼. 그렇다면 x2 즉 fx2와 gx2는 서로 같아요. 근데 2분의 1이야. 얘를 x로 본다면 우리는 뭘 볼 거야? f2분의 1과 g2분의 1을 비교하는 거지. 그래서 이 결과론적인 얘기가 아니라 수업에서 누누이 얘기했던 거예요. 처음에는 같은 x로 접근해 보는 겁니다. 됐죠? 그럼 f2분의 1이라는 건 얘가 2의 2분의 1이 돼서 얘는 2의 2분의 1이 되는 거야. 됐죠? g2분의 1이야. g2분의 1을 넣었더니 x에다 2분의 1을 넣었더니 오케이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2에서 얘는 2분의 3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좀스러워. 얘는 루트 2거든. 루트 2. 1.414. 얘는 1.5야. 그냥 표가 거의 안 나. 누가 더 커요? 얘가 더 커요. 즉 x가 2분의 1일 때는 x가 2분의 1일 때는 2차 함수가 크단 말이야. x2일 때 만나잖아. 그러니까 조금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격자점 그려본 거야. 그치? 그러니까 누가 큰 거야? 그치? x가 2분의 1이 x2보다 왼쪽에 있으니까 x2가 2분의 1보다 크다 이렇게 가는 거지. 만약에 지금까지 이런 얘기를 안 들어봤다면 이제 들어보는 거야. 중요한 거 뭐였어? 모는 종이 그리는 훈련이야. 문과에서는 특히 모는 종이. 그쵸? 격자점으로 그려서 본다는 얘기야. 그쵸? 두 번째. 비교할 때 얘를 x로 보는 게 첫 번째야. 이걸로 해결이 안 되면 얘를 y로 또 접근해야 돼. 이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기억이 참이야. 자, 기억이 참인 순간 이 문제 찍어서 맞은 친구 많을 겁니다. 이거 찍어서 맞아가지고 등급 자체가 바뀌어버려. 등급이 바뀌는 거야. 4점 맞았더니 오 예. 근데 미리 운을 쓴 건 아닌지 여러분 겸손하게 최선 다해야 돼. 이렇게 찍어서 맞았다고 다음에도 그러라는 법이 없어요. 됐죠? 하여튼 기억이 참이니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일단 4번이 날라가요. 그리고 이것만 보고도 일단 보기만 보고도 4번 제끼는 친구들 많습니다. 이것만 연구한 친구들도 있어요. 실제 있었습니다. 딱 보자마자 4번은 답이 될 수 없대. 그런 친구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니은반. 이제 웬만큼 공부한 친구들은 요거 보는 순간 이거는 뭐다? 그래프에서 변화율이 나왔다. 기울기다. 빼기가 나왔을 때 기울기니까 양변을 x2-x1으로 x2-x1으로 똑같이 나누면 이게 뭐야? x1과 x2의 무슨 변화율? 얘를 우리가 평균 변화율이라 하죠. 그리고 얘는 얼마야? 1이죠. 얘를 다시 정리하면 x2-x1분의 y2-y1이 1보다 작습니다. 얘는 함수값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기울기로 접근할 거예요. 이런 문제, 이것 때문에 격자점을 그리라는 거야. 실제 있었어요. 많은 친구들이 그래프를 자기 마음대로 그려. 그러니까 얘가 뭐냐면 이게 평균 변화율 이렇게 되거든. 얘가. 이게 평균 변화율이야. 선생님 그럼 1은 뭔데요? 1은 기울기가 1이니까 얘가 되죠. 이렇게. 여기도 되고 얘도 되고 기울기가 1이란 말이에요. 0,1, 1,1. 이놈하고 이 하얀 놈하고 비교를 하는 거야. 이건 함수값이 아니라 기울기라는 걸 다 알고 있었잖아. 아마 이 격자점 안 그린 친구는 대략적으로 한단 말이야. 근데 그래프가 이렇게 펑퍼짐해가지고 이렇게 또 뾰족하게 했더니 이렇게 되네? 얘보다 큰데? 이런 친구가 나오기 때문에 다시요. 아예 정해줍니다. 20번 이후에 지수 로그나 28, 9번, 9번 이후에 나오면 격자점 그리는 훈련을 하세요. 됐죠? 그래서 니은도 참이 됩니다. 니은도 참이 돼. 그럼 확률이 몇 프로가 되냐면 50%야. 2번 아니면 5번이거든. 아마 2번 써서 틀린 친구 많았을 거야. 이제 생각을 한번 더 해. 야, 한 애들은 에이 이거 어차피 5번이야. 어떤 친구들 2번을 생각해요. 왜 2번 생각하지? 야 어쩐지 2번은 2번일 것 같아. 그래서 막 한 친구 있을 거야.
대부분 그렇습니다. 괜찮아요. 다시 반성하고 이건 찍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걸 느끼면 되겠다. 자, 디귿입니다. 자, 디귿이 뭐냐면 좌변이 2분의 루트 2예요. 그리고 y1, y2 얘는 뭐다? 1 이렇게 되는데 자,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연립부등식이라 합니다. 무슨 부등식이요? 연립부등식. 그러니까 얘를 한 번에 가려고 하지 말고 2분의 루트 2하고 y1, y2 그렇죠? y1, y2 그리고 y1, y2가 1보다 작다. 이걸 동시에 만족하는지 보시면 돼요. 자, 보겠습니다. 2분의 루트 2야. 일단 y1이 뭐냐면 y1 곱하기 y2죠. 이게 뭐였어? 이게 y1이야. 그리고 얘가 y2였어. 이게 왜 나왔을까? 2분의 루트 2. 맞습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2분의 루트 2라는 게 f-1 곱하기 선생님 익스펜션이라고 했죠? 바로 기억이었습니다. 기억에서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2의 2분의 1제곱이 얼마였어? 루트 2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잘 봐. 이거 보는 거야. y1이라는 게 f-1보다 큽니다. f-1이 뭐죠? 2x니까 2의 마이너스 1제곱 돼서 2분의 1이 되는 거야. y1이. 왜? 오른쪽에 있잖아. 이해되시죠? 이 1일 때가 f-1이야. 이게 디귿 때문에 많이 고민했을 거야. 근데 여기 힌트가 뭐냐면 y2라는 것은 f의 얼마? 2분의 1. 즉 2의 얼마? 2분의 1. 얼마? 루트 2가 되잖아. 그래서 기억을 가지고 2분의 루트 2가 왜 나왔을까를 생각하는 게 중요했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게 2분의 1이었어. 2분의 1. 그러니까 오케이. 얘들 둘이 곱한 y1, y2는 2분의 루트 2보다 큽니다. 이걸 찾았을 거야. 됐죠? 이렇게 가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우리가 y1 곱하기 y2인데 선생님이 그래프 문제가 나오면 항상 하는 문제가 있어. 말은 항상 하는 말 있어. 뭐지? 구할 수 있는 걸 다 구하라야. 구할 수 있는 걸 다 구하라는 건 2의 x1 제곱이 y1입니다. 2의 x2 제곱이 y2예요. 됐죠? 21번 킬러 문제라고 불리는 문제를 이렇게 접근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시험에 특징을 받으라도 킬러 문제의 난이도는 좀 떨어졌어요. 근데 준킬러 문항이 늘어났다라는 게 특징이란 말이에요. 앞으로도 그러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좀만 더 하면 점수 뛸 수 있어. 봐. 그러니까 얘를 봤을 때 y1 곱하기 y2가 1입니까? y1이 얘고 y2가 2인 건데 에이, 대략 1이야. 여기 중점 해서 이렇게 가는 친구도 있었을 거야. 0,1이니까 y1, y2, 2로랑 5 이런 친구도 있었을 거야. 그런데 얘를 뭐로 접근할 거냐면 y1을 2x1 곱하기 y2, 2x2. 그렇죠? 1이라는 게 바로 2의 0제곱입니다. 아직 우리가 이차함수의 대칭성을 쓰지 않았잖아요. 킬러 문제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2의 x1 플러스 x2가 2의 0제곱. 그렇죠? 디귿의 좌변은 쉬웠잖아. 바로 쉬웠잖아. 근데 우변이 문제였어. 그럼 한 번 더 생각하는 거라니까. 그랬더니 결론! 문제에서 묻는 건 x1 더하기 x2가 0보다 작습니까? 이거였어. 이차함수의 무슨 성? 대칭성. 얘는 무슨 함수? 우함수. 얘가 x1, 얘가 x2예요. x1은 마이너스 1과 0 사이고 x2는 0과 1 사이예요. 얘를 둘이 더했는데 얘를 대칭하면 절대값이 누가 더 커? 절대값이 x1이 더 크잖아요. 맞죠? 자, 이게 x1이야. 이게 대칭시키면 이게 마이너스 x1이야. x2 여기 있잖아. 대칭성. 이차함수의 대칭성. 즉 절대값 x1이 절대값 x2보다 큰데 x1은 마이너스 1과 0 사이니까 x1 더하기 x2는 0보다 작습니다. 끝. 됐어요. 디귿도 참 이렇게 접근하는 거야. 아, 됐습니까? 마술이 아니에요. 수업 시간에 했던 얘기들입니다. 뭘 그려라? 모른 종이를 그려라. 몇 번에서는 이걸 그려서 접근해봐 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할 수 있잖아. 그럼 이 문제 보고 간탄은 하지 말고 네 걸로 만들어야 돼. 그럼 뭐 해야 되겠어? PR 하시라는 거야. 애리조나 사막에 호피인디언은 기우제를 들이면 반드시 비가 와요. 왜?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 들이니까. 여러분 할 수 있어?